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파트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더라도 오늘 내용은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부동산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주제는 바로 누구 망한 사연입니다. 특히 누가 망했냐? 상가나 아니면은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 사람들이 특히 많이 망한 사연이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보내지고 있죠. 대부분 월세를 받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입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은요, 한번 삐끗해 버리잖아요.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보통 레버리지를 끼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한번 수익형 부동산에 잘못 발담갔다가는 거의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예전에 2기 신도시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끊이질 않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노후 준비가 안 된 은퇴자들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960년대생의 은퇴가 시작됩니다. 86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소득이 감소해서 생활비를 보충해줄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뭐 주거용 부동산을 사면 그나마 좀 나아요. 하필 사업용 부동산에 접근하게 되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은퇴 세대를 노리는 부동산 판매업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예전에 영상으로 제작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실패 막는 법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거, 두 번째 분양하는 거. 아니, 상가도요, 기존에 있던 상가 사면 되잖아요. 거기 임차인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대략적인 임대료 시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적정 가치에 살 수 있는 걸 알게 되거든요.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근데 분양을 사면은 내가 이게 적정 가치에 사는지 몰라요. 특히 어떤 신도시나 어떤 지역의 새로운 상업용 부동산들이 연이어 들어올 때는 그 가치 측정이 더욱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하고요, 분양, 이 두 가지만 피해도 저는 피해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손해본 거 99%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 분양을 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블로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주변 지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자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경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익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자, 노후 대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시점이 됐어요. 저희 이제 쇼킹 부동산 가족분들 구성 보면은 아마 이제 40대부터 50대 분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아마 그분들도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은퇴 준비 솔직히 30대는 시작해야 되고요. 아무리 늦었을 때는 40대는 시작해야 되거든요. 뭘로 시작해야 될까요? 저축연금이요? 큰일 납니다. 노후 대비는요, 무조건 아파트로 하셔야 돼요. 왜? 아파트 외에 다른 대안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아파트 갭 투자는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노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올해 10억짜리 주택을 전세금 6억 포함해서 투자금 4억에 매수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세 차익은 생각하지 말고 딱 전세금만 계산해 볼게요. 현재 전세 가격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자, 2027년에 보수적으로 한 8억 정도 됐다 보겠습니다. 4년 정도 지나면 2억 정도 쉽게 올라가죠. 보증금 6억에 월세 7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6년 뒤에 전세금이 10억이 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세금을 올려받지 않고 그냥 반전세 계속 유지할래? 보증금 6억에다가 월세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부터 5년 뒤에 전세금이 13억이 됐습니다. 보증금 6억에 월세 180만 원을 받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아파트를 그냥 투자했는데 월세 180만 원이 나왔고 이 아파트의 시세 차익은 덤이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빨리 갭 투자를 하시고 이것을 2개까지 만들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흔한가요? 굉장히 많아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내역 보실래요? 보시면은 의외로 전세보다요, 반전세나 월세가 더 많아요. 갭 투자는 일반적으로 내가 가진 자금을 모두 다 주택 매수에 사용했기 때문에 반전세나 월세 받는 게 쉽지 않을 건데 왜 반전세나 월세가 많나요? 장기간 주택을 투자해서 보유하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갭 투자자는요, 아파트를 굉장히 오래 보유합니다. 한 통계를 봤더니 주택 평균 보유 기간이 10.8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오래 보유하게 되면 웃을 수 있다는 걸 투자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한 조사를 볼게요. 서울 집값 37년 동안 올랐던 애는 26년, 10% 이상 상승한 곳은 10년.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앞으로 인구 감소 때문에 이렇게 집값 못 오를걸? 우상향 공식 이제는 안 먹힐걸? 여러분들의 임금이 10년 동안 동결되고 20년 동안 동결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시골 지역에 사실 게 아니라면 저는 그게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집값 상승과 월세 수익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 아파트라는 겁니다. 예전 영상에서 히든카드 2개 만들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거주주택 이외에 주택 2채를 더 보유하셔야 된다.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셔야 여러분들이 노후 때 일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예상보다 쉽습니다. 내 집 마련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2채를 더 사나요? 어렵지 않아요.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번에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도 1월 달에 집값 바닥일 때 내 집 마련 하시고 2월, 3월, 4월에 줍줍이나 아니면은 분양을 통해서 분양권 한 채 취득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주택 2채 취득하는데 3개월도 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 분양권은요, 계약금만 있으면 취득 가능하죠. 자, 그럼 30대, 40대는 알겠는데 이제 은퇴를 앞둔 50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앞으로 일할 시간 3년 남았어요. 2년 남았어요. 자, 이런 분들이 갭 투자로 10년 끌고 가야 될까요? 자, 갭 투자로 가셔도 괜찮긴 한데 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신다면, 그렇지 않다면 저는 3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원룸 오피스텔입니다. 요즘 원룸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오피스텔을 공급해야 될 때 전부 다 투룸, 쓰리룸,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다 보니까 원룸 오피스텔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 수익률이 4.5에서 5.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러면은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이 못 올라요. 원룸 오피스텔에 전세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싸게 내놓으면서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더라. 그래서 괜찮은 노후 자산이 됐습니다. 문제는 아무데나 사시면 안 돼요. 자, 원룸 오피스텔은요, 지은 지 1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강력하게 처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시세 차익 기대하지 마시고 처분하시고 다시 좀 신축 오피스텔로 갈아타셔야 돼요. 자, 처분하려면 황금성이 좋아야 되고, 황금성이 좋으려면 역세권에 400세대 넘는 대단지, 그리고 직장인 많은 곳, 7년 이하의 연식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1억 4천에서 2억 초반의 투자로 월 70에서 100만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고, 위험성도 다른 사업용 부동산에 비해서 극히 적습니다. 자,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 알아보셔도 됩니다. 아니, 아까 지식산업센터 하지 말라네. 범위를 좁히셔야 됩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성수동 그리고 문정동입니다. 이 2개 지역, 역에서 7분 거리 이내의 지식산업센터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멤버십에서는 5분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그래 약간 더 러프하게 잡아서 7년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투자금은 10억 이상 보셔야 됩니다. 좀 면적이 작아도 한 8억, 9억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매매 가격이 그렇게 많이 듭니다. 물론 대출 끼면 좀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저가의 자산은 아니에요. 자, 이게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눈을 어디로 돌린다? 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싸니까 그쪽으로 돌아가시는데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성수동, 문정동의 역세권 지식산업센터만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그것이 살 능력이 없다면 나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자, 세 번째, 복도형 아파트입니다. 자, 이 복도형 아파트 예전에도 저희가 노후 대비할 때 단골로 소개해드렸던 자산이죠. 자, 임대 수익률은 오피스텔보다 훨씬 낮아요. 게다가 이 복도형 아파트 대부분 구축이 됐기 때문에 수리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임차인 구하기 위해서 또 수리를 많이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목돈이 나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도형 아파트 장기적으로 볼 때 괜찮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999년에 지어진 일산 신도시의 문천 14단지 세경 아파트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매매 가격이 한 3억 5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세가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임대 수익률 계산했더니 3.1%밖에 안 돼요. 야, 요즘 은행에 가면 3.7%, 8% 주는데 이 임대 수익률 고작 3.1% 받으라고? 자, 왜 구축 복도형 아파트를 추천할까요? 임대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을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땅을 사는 거예요. 자, 토지에 투자하는 개념인데 이런 구축, 특히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엇이 많다? 대지 지분이 많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촌 14단지 세경 아파트도 용적률이 133%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 이슈가 되면서 가치를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좋은 매물 일산이나 평촌, 노원구 등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과의 거리, 재건축 가능성, 그리고 월세 수익률 복합적으로 비교해 보셔서 이런 구축 복도형 아파트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매수해 놓고 한 시간이 지나면요, 저는 당신의 은퇴 생활에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구축일 때는 월세를 받고 나중에 얘가 신축 아파트가 된다면 그때 다시 나의 자산이나 월세 수입을 늘리는 변신을 하게 돼 있을 거라는 거죠. 누구나 은퇴를 맞이합니다. 저희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여러분들 은퇴를 맞이할 때 웃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